주십시오. 국회에 가여 당내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는지 안부 인사드립니다. 연휴 동안에도 서명대 집회를 하시고 또 애국 활동을 하신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과 동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요 근래 대구 태극기 집회에 이어서 부산 태극기 집회를 가지러 왔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품어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이산 가족분들 또 피난민들을 보듬어 주셨던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도시가 부산 도시입니다. 제1의 항구 도시로서 동북아시아의 허브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조선산업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공산업들이 있어서 부산 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했는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DNA를 가장 표본적으로 보내주시는 부산 시민들의 노고에 또 애국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괴뢰 정권의 적하야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동족상잔이라 합니다. 동족끼리 총구리를 겨누고 싸운 그러한 전쟁입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에서 유엔군 15만 명, 국군 62만 명, 77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북한 괴뢰군 50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또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그 이산의 아픔은 1950년부터 6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이산의 아픔은 대한민국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평양 공항에 한반도기와 인공기가 나부끼는 평양 공항을 도착하면서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조작되고 기획된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준 북한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북한 괴뢰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을 만들고 몇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또한 북한 주민을 250만 명 굶겨 죽인 전 세계사에 없는 유례 없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저질적이고 가장 능력 없는 그러한 봉건 독재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독재국가의 중심의 광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저 사람이 드디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벗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15만 명의 카퍼레이드 그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세계의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새벽 1시부터 준비를 했고 보이부를 중심으로 오호당당제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동원했고 그것을 감시하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씨는 가서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위대한 평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백두산 올라가서 김치 세습 정권의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 물에 손을 담그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가 되는구나. 이런 공포를 느낍니다. 추석 기간 동안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하고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평양선언을 통해서 군사 합의를 통해서 NLL을 포기하고 영해와 영토와 영공을 내줬습니다. 정찰 감시라는 영공의 부분을 다 내줘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2,500만 명은 그야말로 그 목숨을 김정은의 손에 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영해상에 40km, 40km, 80km라는 거짓말은 50km 대 85km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돌아왔습니다. 고철과 같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미루면서 우리 보고 또다시 모든 군사력을 미루라고 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항공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어 능력을 중시로 하지 공격 준비를 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방어를 하기 위한 정찰 감시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2,5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절망의 절벽에 서 있습니다. 군사 합의를 보면서 신원식 삼성장군, 신원식 합참차장은 국민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외국 국민들과 외국 동지들은 청와대 게시판 국민공청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넘어서 과연 군사 합의가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국민공청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NLL의 거짓말, DNG의 거짓말, 영공의 정찰 감시의 거짓말, 모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 또 외국의 도시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거의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평양선언과 9.18 평양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군사 합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지금 유엔사와 연합사, 한미연합사만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로버트 에브람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GP에 있어서의 철수는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얘기했던 왜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미국과 맞서려고 하는가? 한미연합사 간에 동의를 넣지 않고 모든 것을 발표합니다. GP 철수, 정찰 감시, 비행단 철수, NLA 포기, 덕적도까지 85km NLA 들어오면 중남까지 다 정권에게 내주는 겁니다. 도대체 한미연합사나 정치 밖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걱정하는 군인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연합사, 유엔사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도리어 우리한테 방문합니다. 절대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괴뢰 정권은 동격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 사회주의화로 시키는 동격의 인물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씨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대통령으로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새빨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60년 이상을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했는 대한민국의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국과 계속적인 대결 국면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서에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내사 준비를 한답니다. 동서에선 철도 도로 건설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이 몇 조가 들어가는 그 착공을 지금 유엔 경제 제재 국면에서 올해 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놓고 미국하고 유엔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제는 우리도 국민과 불복종운동, 국민과 문재인 정권 퇴진, 주사파 정권 퇴진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국민들한테 유엔이나 미국이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당 동지들과 외국 국민들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주사파 정권, 사회주의 공산화를 꿈꾸고 있는 이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갈 길이고 이것이 우리 대한애국당의 지도부가 짊어질 짐이면 져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사라는 애국심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유튜브 그런 일들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중대한 이 중차대한 시점입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군사 합의로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경제 참사 때문에 50%가 무너진 이 대한민국이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 방송이 20일 동안 떠들었습니다. 문비 어천가를 남북의 평양 쇼를 20일 동안 떠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또 속았습니다. 20% 이상이 급등했습니다. 지지율. 이제 누가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까? 이제 행동으로 투쟁하지 않고 말로 싸우는 시기는 끝난 겁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유엔 묘지를 참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지금 저들과 전면 투쟁을 하고 싸울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계몽할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당권을 위해서 그들의 다음 21대의 공천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심재철 의원의 비용, 청와대 비용 문제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큰 것이 이 군사 합의입니다. 들어누워야 됩니다.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 해산을 각오하고 광화문에 들어눕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보수를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만 볼모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언론 방송에 조작
선동방송인 국민들만 또 속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직자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도 대놓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 제재 하에서 지금 철도, 동해선, 서해선, 철도, 도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면전 하겠다는 거예요. 유엔이든 미국하고도 전면전 하겠다. 자기들이 지지율이 70%나 넘고 촛불을 부르면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대한민국을 접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할 것인지, 어떻게 이들과 싸울 것인지, 어떻게 이들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릴 것인지 여기에 전념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은 애국심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애국당을 너무나 많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애국의 도시 부산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표진을 다지자. 이북 만리 수천 킬로의 먼 땅에 이름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15만 명의 유엔 사상자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실을 다지고 조심. 결의를 다지고 조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의 투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 연습회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멀리서 와주신 대표님과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부산 시민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씨가 좀 흐립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적화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시민들께서는 비가 오는 날씨를 불구하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에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대기 집회가 열립니다. 83차 대기 집회가 열리고 그리고 가야의 대로를 통해서 기금역까지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광도서 앞에 많이 나오셔서 행진에 대회에 참가하셔가지고 우리 애국국민들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월 3일날 대한애국당 유튜브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 요청을 받고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님들 당직자 여러분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밝힙니다.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의 저작권 문제로 시작된 부분이
지금 당가 문제까지 해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조사위원장의 입장은 당원들이 원하면은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조사위원들과 조사위원장과의 조사 범위를 두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어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 당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유튜브 관련하고 당가 문제는 당 대표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분 있으면 직접 오세요. 제가 직접 얘기해 드릴게요. 저작권 문제 아닌 거 가시방송 선생님 아시죠? 자, 우리 이야기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분들 저작권 문제 아니죠? 자, 여기 있는 유튜브 분들 저작권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정지된 오리코리아 조용한 분도 저작권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작권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사위원장이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작권 문제 있는 분들 다 저작권 문제 아니라 하면은 발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유튜브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이거 저작권 문제 아닙니다. 저는 개별 유튜브에 대해서 친소한 게 없어요. 당대표로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당은 절대로 한 푼의 돈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부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있는 지금 유튜브가 6분이 와 있는데 중지된 분들이 있잖아요. 저작권 중지된 분 스스로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조사하라고 조사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아니면은 우선 이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제가 또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작은 애국심들 내려놓으세요. 대한애국당 그런 당 아닙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오세요. 야당 개장 갑시다. 야당 개장 가면은 어떤 놈이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좋아하겠죠. 그럼 대한민국당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유튜브 방송분들 잘 찍어서 주세요. 대한민국당 해당해서 깨겠다는 겁니까? 의도가 뭐예요? 저작권 문제로 시작했으면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비공개 때 다시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조사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하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상황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싸웠으면은 분명하게 이게 저작권 문제인지 아닌지 이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정지된 당사자들의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는데 이걸 안 밝히고 뭘 밝히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은 한 푼의 당비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의심나는 분들 있으면은 하세요. 당대표가 당의 경비를 쓰는데 최고위원한테 보고하고 있습니까? (9월달에) 서명된
서명대가 8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서명대를 시작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에 서명해 주신 분이 전체 총량으로 51팀이 했습니다. 서명인 수가 43,088명이 서명을 해주셨고 당원가입이 8,278명이 당원가입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책임당원이 959명입니다. 26일까지의 이 서명 결과입니다. 서명대를 하시는 많은 외국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서명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또 안보 불안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윤리위원장님께서는 이 당가를 비롯해서 이번에 저작권 문제 이거 윤리에서 조사해 주세요. 네, 제가 뭐 고등학교 윤리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해당 행위자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누구도 윤리에서 조치하십시오. 당대표가 잘못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을 흔들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나가세요. 그냥. 해당 행위 하지 마세요. 윤리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이 뜻이 안 맞으면 나가라. 조용하세요. 됩니까 그게? 조용하세요. 최고위원 회의를 바깥에 떠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떠들었습니까 그거를? 자,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당이 당대표 하자는 겁니까? 당대표 하기도 힘드네. 네?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대한애국당에 음해하는 거 참고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진상조사회를 구성한 겁니다. 자, 저작권 문제 조사 발표 왜 안 합니까? 분명하게 저한테는 많은 유튜브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발표 안 하십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진상조사위를 구성을 했으면 진상조사위원장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유튜브 분들 다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가시방송 선생님도 당사자다. 조용한 선생님도 당사자다. 당사자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발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의 당직자가 최락 대표로부터 4월달부터 자기 저작권으로 협박을 했다 하는 진술서도 받아놓은 거 있는데 뭐가 들어있단 말입니까 그게? 들어보세요. 할 얘기 있으면은 윤리위원회 가서 하세요. 윤리위원장께서는 아니 뭐 윤리위원장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윤리위원장께서 당대표가 이 문제는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가 여기 유튜브 선생님들 다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냐? 당가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윤리에 수사하세요. 윤리는 독립성이 있는 데입니다. 지금 바깥에 시끄러우니까 윤리가 공정한 입장에 조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님, 당원들이 알고 공개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내용들 제가 다 그냥 윤리에서 조사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자, 이거 대표님 이거
오프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지금 오픈해야 됩니다. 왜? 바깥에서 아닌 얘기들 너무 많이 보니까 오픈 일부러 시켰어요. 자, 윤건을 하던 윤리에 조사하세요. 지금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보고 윤리위원장으로서 강민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 윤리위원님들은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 오늘은 성명도 거명하려고 합니다. 이규택 최고위원님, 윤여덕 중앙상무위원님, 한상수 최고위원님, 최종원 최고위원님, 조시철 연수원장님, 연수원장님, 인지연 수석대변인, 한건영 최고위원님,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11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당원들의 편에서 당원 한 분이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변희재 씨 외에는 그 누구도 제명이 확정된 분은 없고 그 외에 한 분은 오래전에 제명은 결정해놨지만 최고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희재 씨가 제소한 사건을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았다는 불평들도 많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정확한 처리가 되어야 되므로 피제소인들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 약 한 30여 명 되므로 진상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진상조사가 끝난 시점에 당사자들이 자진 탈당한 원인은 당원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탈당했는지는 당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원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큰 혼란이 1개월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위원장이 사퇴한 시점에 윤리위원회가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나라의 위급함과 박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미국을 가시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도록 하고 당내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중앙윤리위원회 직권으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5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5일 목요일까지 모든 유튜브, 당 홈페이지, 평당 카페, 카톡, 밴더, 페이북 등 어떤 매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튜브 사건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윤리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당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당원이 아닌 자가 이 사건을 논하면 해당 회의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5일 목요일까지 모든 유튜브, 당 홈페이지, 평당원 카페, 카톡, 밴더, 페이스북 등 어떤 매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튜브 사건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윤리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당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당원이 아닌 자가 이 사건을 논하면
타당 해당 행위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이 그 우리 당원들 입을 그렇게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말해주세요. 누가 여기 윤리위원장한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잘못된 부분에 비판하는 당원들의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제 뭐 할 얘기 더 있으신 분, 지도단 위원장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당의 얘기를 유튜브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있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좀. 유튜브님들 당직자들이 뭐 당에 있는 정보를 갖다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대표 아니잖아. 오늘 내가 유튜브 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진상조사를 저작권 문제 가지고 진상조사하라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여기 당사자분들 다 있잖아. 애국당이 여러 정당처럼 구태정당처럼 그런 식으로 가만히 계세요. 대한 대한적으로 좋아서 좀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비공개. 자,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개할 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